영어가 서툰 20대 시민권자 남성이 불법 체류자로 오인돼 48시간 동안 구금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에도 곧바로 풀려나지 못하고 한나절을 더 구치소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법원이 체포된 이민자를 제3국의 교도소로 보내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연방대법원도 베네수엘라 갱단원들에 대한 추방을 잠정 중단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후 미국 방문객이 크게 줄었습니다. 지난달 미국을 방문한 한국인도 전년 대비 15%나 감소했습니다. 뉴욕시에서 저소득층 현금 지원이 까다로워집니다. 이달 말부터는 현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거나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부활절 주말, 중서부와 남부 지역에 대형 폭풍우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극심한 폭우와 우박, 토네이도를 퍼부어 이미 3명이 사망했으며 추가 피해도 예상됩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영어가 서툰 20대 남성이 불법 체류자로 오인돼 48시간 동안 구금됐다 풀려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신원이 확인되고 재판이 끝난 뒤에도 곧바로 풀려나지 못하고 한나절을 더 구치소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미 시민권자인 20세 남성 후안 카를로스 로페스 고메스가 최근 플로리다주에서 불법 체류 혐의로 기소된 뒤 IC의 조치로 구금됐다가 48시간이 지난 뒤에야 풀려났습니다. 체포 진술서에 따르면 조지아주 남부 카이로에 거주하는 로페스 고메스는 지난 16일 집에서 차로 약 45분 거리인 플로리다주 텔라헤시의 건설 현장에서 일하기 위해 동료 2명과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다 경찰의 과속 단속에 걸렸습니다. 이후 경찰은 이들을 보고 불법 체류자라고 판단해 모두 체포 후 구금했습니다. 법원에 제출된 문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들에게 불법 체류자인지 물었고 이들이 그렇다고 답했다고 체포 영장에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로페스 고메스의 변호사는 그가 그런 답변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로페스 고메스는 원주민 언어를 사용해 영어나 스페인어를 잘하지 못한다고 그의 변호사는 설명했습니다. 결국 그는 플로리다주에 불법으로 들어온 혐의로 기소됐고 전날 오전 열린 재판에서 그의 어머니가 그의 출생증명서와 사회보장 카드를 제시해 신분이 확인되면서 불법 체류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IC가 불법 이민자 단속 추방을 위해 취할 수 있는 48시간 구금 조치에 따라 재판이 끝난 뒤에도 곧바로 풀려나지 못하고 한나절을 더 구치소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플로리다 이민자 연합은 경찰은 이 사람을 보고 영어를 잘 못한다는 이유로 체포했고 현재 시행 중지 명령이 내려진 주 법에 따라 기소했다며 그 누구도 이 법에 따라 기소돼서는 안 되고 미국 시민은 더더욱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UCLA 국제대학원생이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서 CBP에 의해 구금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학생과 교직원 등 수백 명이 캠퍼스에서 시위를 벌이며 구금된 학생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UCLA 전략 커뮤니케이션 부총장 메리 오사코는 국제대학원생 한 명이 미국에 입국하려다 샌디에이고 남쪽 세니시드로 국경 검문소에서 세관 국경보호국에 의해 구금됐다며 현재 학교 측은 관련 정보와 구금 이유 등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학생의 이름과 국적 등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해당 학생은 여성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이 학생을 구금하기 전 UCLA 측에 연락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UCLA 학교 신문인 데일리 브루인에 따르면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학생과 교직원 수백 명이 지난 17일 캠퍼스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학생을 즉각 석방하란 내용의 피켓을 들고 당국의 이민 정책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시위에는 UCLA 교수협의회, 대학원 노조 소속 구성원 등이 참여했습니다. UCLA 수니타 파텔 법대 교수는 이날 시위에서 연방정부의 이러한 강압적 조치를 용납해선 안 된다며 모든 대학들이 함께 나서서 이제 그만하라고 외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UCLA 교수협의회 이사인 마이클 최 교수도 학교가 침묵할 경우 우리가 나서야 한다며 UCLA는 모든 학생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라고 외쳤습니다. UCLA는 이미 지난달 19일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연방정책 변화에 따른 여행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습니다. 한편 온라인 매체 인사이드 하이어 에듀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전국 240개 이상의 대학에서 1,550명 이상의 유학생 및 졸업생 등이 비자 상태 변경 또는 취소 조치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원이 체포된 이민자를 제3국의 교도소로 보내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베네수엘라 갱단원들에 대한 추방을 잠정 중단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브라이언 머피 보스턴 지방법원 판사는 지난 18일 트럼프 행정부가 구금 이민자들을 사법적 절차 없이 그들의 출신국이 아닌 제3국으로 추방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머피 판사는 추방 대상자가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국가로 송환되기 전에 최소한 그 위험성을 주장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고문, 박해, 사망의 위협은 회복 불가능한 피해라며 이민자들에게 서면 통지와 최소 15일간의 법적 이의 제기 기회를 부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19일 트럼프 대통령이 200여 년 전 법률에 의거해 실행하고 있는 소위 베네수엘라 갱단원들에 의한 추방을 잠정 중단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긴급 명령으로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수용소에 구금되어 추방 비행기에 오르란 이민당국 명령을 기다리던 베네수엘라 국적인 수백 명은 일단 한숨을 돌렸습니다. 추방 비행기의 목적지는 남미 베네수엘라가 아닌 중미 엘살바도르의 악명 높은 테러범 수용소입니다. 연방 법무부는 즉시 대법원의 중지령의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대법원 판사들이 7대2로 승인한 중단 명령은 본격 심의 동안의 잠정 조치로 곧 무효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나는 이 사건에 대해 잘 모르지만 그들이 나쁜 사람이라면 추방을 승인하겠다면서 그래서 내가 대통령으로 선출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 관련 행정 권한이 광범위하게 보장돼 있다고 강조하면서 대통령이 선출된 것이지 판사가 선출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후 미국 방문객이 크게 줄었습니다. 지난달 미국을 방문한 한국인도 전년 대비 15%나 감소했습니다.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청에 따르면 지난 3월 미국 방문객은 전년 동기 대비 12%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유럽 마이너스 17%, 중앙아메리카 마이너스 24%, 카리브해 지역이 마이너스 26%로 3월 방문객이 전년 동기 대비 크게 감소했습니다. 나라별론 콜롬비아 마이너스 33%, 독일 마이너스 28%, 스페인 마이너스 25%, 영국 마이너스 14%, 중국 마이너스 11%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인 방문객은 1에서 3월에 각각 9%, 16%, 15% 감소했습니다. 미국과 국경을 접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와 가장 먼저 무역 분쟁을 벌인 캐나다, 멕시코의 미국 방문 역시 급감했습니다. 캐나다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3월에 자동차로 미국을 방문한 캐나다인은 전년 동기 대비 32% 줄었고 항공편으로 미국에 들어온 멕시코인도 17%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이후 처음 나타난 방문객 급감 현상은 미국 내에서 수십억 달러 수준의 관광 수입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경우 올해 10% 이상의 방문객 감소가 예상되며 여행 부문에서 90억 달러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 여행협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관광산업으로 미국 경제에 1조 3천억 달러가 유입되고 1,50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됐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전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하는 시위가 잇따랐습니다. 워싱턴 DC와 뉴욕, 시카고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고 각 주의 크고 작은 도시에서도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전국적으로 700건 이상의 시위에 300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엑시오스에 따르면 지난 19일 미국 주요 도시에서 반트럼프 시위가 열렸습니다. 주최 측은 이날 시위에 워싱턴 DC, 뉴욕, 시카고, 필라델피아 등 대도시를 포함해 미 전역에서 300만 명 이상이 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위는 SNS 레딧에서 시작된 풀뿌리 저항 캠페인인 50501 운동이 주도했습니다. 50501은 미국 50개 주에서 50개의 시위를 하나의 운동으로 열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에서는 수천 명의 시위대가 의사당과 워싱턴 기념탑 사이에 위치한 공원인 내셔널몰에 모여 트럼프 행정부가 행정 실수로 지난달 엘살바도르 교도소로 보낸 킬마르 아브레고 가르시아의 귀환을 요구했습니다. 시위대는 적법 절차에 따른 권리를 촉구하며 킬마르에게 자유를 이라고 외쳤고 트럼프는 물러나라, 트럼프는 집에 가라 등의 현수막과 성조기를 들고 백악관으로 행진했습니다. 뉴욕에선 수천 명이 모여 맨해튼 중심가에서 행진을 벌였습니다. 참가자의 다수가 트럼프 행정부의 합법 체류자 추방과 엘살바도르 교도소 구금을 규탄하는 플래카드를 손에 들었습니다.
뉴욕주 롱아일랜드의 테슬라 매장 밖에서도 테슬라의 CEO이자 정부 효율부 수장인 일론 머스크의 연방 공무원 대규모 감축에 항의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시위를 주도한 50501 대변인은 이날 시위의 목적은 트럼프 행정부의 권위주의 부상에 맞서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것이라면서 50501은 초당파적인 친민주주의, 친헌법, 행정권 남용 반대, 비폭력 풀뿌리 운동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에서 저소득층 현금 지원이 까다로워집니다. 이달 말부턴 현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거나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지역 매체 고다미스트에 따르면 뉴욕시는 오는 28일부터 현금 지원을 받는 저소득층에 대한 요구 조건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현금 지원을 받으려면 수혜자는 일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뉴욕시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록서,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 증명서 등 3가지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면 현금 지원 수혜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뉴욕시는 지난 1997년부터 현금 지원 시 근로 요건을 포함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지만 2020년 3월 팬데믹 때 이 조건을 폐지했습니다. 뉴욕시는 팬데믹 영향은 거의 사라진 데다 현금 지원 수요가 지나치게 급증하자 요구 조건을 되살리기로 한 것입니다. 뉴욕시는 팬데믹 경제 타격이 컸던 탓에 뉴욕주 내에서도 가장 마지막까지 재직 증명서 등 제출 요건을 면제해왔습니다. 뉴욕시 저소득층은 소득이나 가족 규모, 이민 신분, 현재 가진 저축액 등 자산에 따라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민자의 경우 현금 지원을 받으려면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유지하거나 망명 혹은 기타 유형의 법적 체류 신분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현재 현금 지원은 소득이 거의 없는 수준의 뉴요커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3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789 이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5월 기준 뉴욕시에서 현금 지원 혜택을 받은 이들은 55만 명으로 2020년 5월 당시보다 15만 명가량 늘었습니다. 푸드스탬프, 노숙 및 퇴거 방지 보조금, 유틸리티 비용, EBT 카드 등이 현금 지원에 포함되며 렌트 지원은 집주인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부활절 주말 중서부와 남부, 특히 텍사스주와 오클라호마주에 대형 폭풍우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극심한 폭우와 우박, 토네이도를 퍼부어 이미 3명이 사망했으며 기상경보가 계속되고 있어 추가 피해도 예상됩니다. 텍사스주와 오클라호마주의 여러 곳에서 어제 토네이도 피해가 보고되면서 지역 당국이 대처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19일 하루에 보고된 대형 피해만 해도 17건에 달했습니다. 5건은 오클라호마 남중부 지역에서 보고됐고 그중 1건은 지난 3월 토네이도로 초토화되어 복구 작업 중이던 소도시 에이다 지역을 다시 한번 휩쓸었습니다. 오클라호마주 중부와 동부를 가로지른 폭풍우는 텍사스주 북부 중심 지역에 거대한 띠를 이루며 폭우를 쏟아냈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 최대 4인치에 이르는 폭우가 집중적으로 내려 오클라호마 시리 남쪽 10마일 거리에 있는 무어 시내의 경찰서엔 주말 내내 위험 수위에 이른 수해의 신고가 수십 건이나 접수됐습니다. 그중 2건은 19일 저녁 홍수로 승용차들이 물에 휩쓸려간 경우였습니다. 차량 한 대는 한 교량 아래 도로에서 경유에 휩쓸려갔고 경찰은 일부 승객들을 구조했지만 여성 1명과 12살 소녀는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무어 경찰은 20일 이번 폭풍우는 시내에서 일어난 홍수 수위 피해와 도로 침수로는 역대급 피해를 가져왔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곳에서 80마일 거리에 있는 스폴딩에서도 토네이도로 1명이 목숨을 잃었고 여러 채의 주택과 빌딩들이 파괴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오클라호마 시리 남쪽이 다른 지역에도 최소 EF1급의 토네이도가 엄습했으며 최대 풍속이 시속 110마일에 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부활절 전야인 19일에 시작된 폭풍우와 토네이도의 악천후는 굵은 우박과 돌발 홍수, 크고 작은 토네이도로 큰 피해를 낳았습니다. 폭풍우는 어젯밤엔 아칸소주, 미주리주, 일리노이주 남부와 아이오와주 남동부로 이동하면서 수천 세대가 정전 사태를 겪었습니다. 항공택시 개발사 아처 에비에이션이 유나이티드 항공과 협력해 뉴욕 일원에 항공택시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뉴욕 도심에서 외곽 공항까지 5에서 15분이면 도착 가능합니다. 아처 에비에이션은 17일 홈페이지를 통해 아처 에비에이션이 유나이티드 항공과 협력해 뉴욕 맨해튼과 인근 공항 간 노선을 포함한 뉴욕 항공택시 연결망 구상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아처가 밝힌 항공택시 서비스는 뉴욕 맨해튼 도심과 존 F 케네디 공항, 뉴악 리버티 국제공항, 라과디아 공항 등 인근 공항을 연결해 자동차로 1에서 2시간 소요되는 곳을 5에서 15분 만에 오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아처와 유나이티드 항공은 공항과 도심 속 건물 등에 기존에 건설된 헬리콥터 이착륙지 헬리패드를 활용해 항공택시 연결망을 구상할 계획입니다. 아처는 이 서비스에 자체 개발한 순수 전기 항공택시 미드나잇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드나잇은 조종사 1명과 승객 4명을 태울 수 있고 기존의 헬기보다 향상된 안전성과 적은 소음 등이 특징입니다. 또 순수 전기 배터리를 이용해 최대 100마일을 운항할 수 있으며 최대 시속은 150마일에 달합니다. 헬리콥터와 비행기의 장점을 결합한 미드나잇은 헬기처럼 수직 이착륙 후 비행기처럼 전진 비행이 가능하도록 개발됐습니다. 아처는 연방항공국의 관련 인증을 준비 중이며 이미 일부 항공 운항 및 정비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한편 아처 외에도 조비 에비에이션 등 경쟁 업체들이 항공택시 서비스 출시를 준비 중입니다. 조비는 2023년 11월에 이미 뉴욕에서 시험 비행을 마치고 올해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방총무청 직원들이 백악관 평면도 등 민감한 정보를 모든 직원이 볼 수 있도록 온라인에 공유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연방총무청 감사실은 최근 청내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인 구글 드라이브 사용에 대한 보안 검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부적절하게 관리했다는 기록을 확인해 이를 보안부서의 사고 대응팀에 서면 통보했습니다. 이런 자료들은 1년여간 공개된 상태로 방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백악관 방문센터의 방폭 문 설계도와 트럼프 행정부 들어 기자회견을 지원한 업체의 은행 정보 등도 공유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감사실이 지적한 정보들이 기밀에 해당하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최소 공유된 15개 파일 가운데 9개는 제한된 비기밀 정보란 표시가 붙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국제운송업체 DHL이 트럼프 행정부의 전방위 관세 부과로 인한 통관 비용 증가로 미국으로의 $800 이상 배송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DHL은 오늘부터 추후 공지까지 모든 국가의 회사에서 미국 소비자에게 보내는 $800 이상 규모 배송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세관은 지난 5일부터 정식 통관을 거쳐야 하는 수입액 하한을 기존의 $2,500 이상에서 3분의 1 이하인 $800로 낮춰 통관 절차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DHL은 이러한 변화로 정식 통관 절차가 급증했고 24시간 내내 이 절차를 처리하고 있다며 고가품 배송 중단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DHL은 $800 미만의 수출품은 계속 운송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뉴욕시 청소국이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의무화 규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올해 말까지 일부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DSNY는 지난 1일부터 쓰레기를 분리배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할 경우 최대 $300의 벌금을 부과해왔습니다. 지침이 어렵고 안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과태료 부과가 지나치다는 비판 여론도 커지면서 시는 단속 기준을 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한해서만 규정 위반 시 4차례 경고를 거쳐 $100의 벌금이 부과되며 소형 주택이나 소규모 상점 등은 연말까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조치는 시행 2주 만에 3,600건이 넘는 위반 티켓이 발부되며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급증한 데 따른 것입니다. 뉴욕주 정부가 전기차 구매 시 최대 $2,000를 절약할 수 있는 드라이브 클린 리베이트 프로그램 등에 $3,000만 추가 지원합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지난 18일 소비자들이 새로운 전기차를 구매하거나 리스할 때 예상했던 예산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 정부가 돕고 있다며 뉴요커들이 전기차를 살 때 돈을 아낄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전기차 충전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자금을 추가 지원함에 따라 뉴욕주에서 60종류 이상의 신형 전기차를 사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원금은 주행거리에 따라 최소 $500, 최대 $2,000까지이며 62개 카운티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 주 정부는 $3,000만 중 일부를 투입해 호텔을 포함한 다세대 주택, 오피스 건물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때 제공하는 인센티브 금액을 늘릴 예정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다시 기온이 크게 올라갑니다. 낮 최고 기온 79도, 섭씨 26도, 밤 최저 기온은 53도, 섭씨 12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목요일도 약간 구름이 끼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